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향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선조님들이 행하셨던 제례 중에서요. 동짓날에 행했던 그 제사가요. 터고사가 있어요. 이 터고사는 우리들이 사는 터전을 관리하시는 터주님께 올리는 고사인데요. 요새같이 힘든 시기에요. 나라가 삼재가 들었잖아요. 이 삼재가 들으면은 금전이 막히고요. 일단 병고가 오고요. 병마에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귀 눈이 또 막히고요. 이런 걸 삼재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삼재에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운이 삼재예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 우리의 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본인들이 스스로 지키고 다지고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 운과 복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총동원하셔가지고요. 지금 집안에 있는 운이나 복과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요. 불러일으켜서요. 어떻게든 이 난국을 좀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옛부터 행해지던 이 터고사를 어떻게 지내시는 건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터고사를 지내는 거는요.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개업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터고사를 지내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요. 터를 이렇게 손을 본다거나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터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할 때만 이제 지내시는데요. 옛부터 이 터고사는요. 특별할 때만 지낸 게 아니고요. 연중 행사로 지내셨어요. 그거를 언제 지내셨냐? 동짓달에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해에 무사무탈한 걸 감사함을 전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복과 운을 달라고 이제 그 터에 있는 터주님한테 이렇게 제를 올려서 고하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터전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지 운과 복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마음에서 소중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터주에도 고하시고 제가 또 조왕신께 공양 올리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집안의 살림을 관장하시는 조왕신께도 공양을 하시고 그 터를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관리하시는 이 터주님에게도 고하셔서 운과 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운과 복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살림살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터고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터고사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밤,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배, 이렇게 5가지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 같은 경우에는 단감을 쓰셔도 되고요. 단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곶감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5가지만 준비하시고요. 근데 5가지는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내가 차리고 싶다 하실 때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고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을 준비하시냐면요. 전에부터 준비하셨던 떡은 어떤 거였냐면 수수 팥떡을 준비하셨어요. 이 수수 팥떡을 쓰셨던 이유는요. 모든 애군 액사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생기지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팥떡을 쓰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수수팥떡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요. 수수팥떡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일반 방앗간 가셔갖고 그냥 쌀을 넣고 한 그 팥떡 있죠.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루채 하셔야 되는데요. 시루면은 이렇게 크기가 이만해서요. 너무 양이 많아요. 일반 가정에서 하시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라진
떡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통째 쪄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상관이 없겠죠. 요새는 방앗간이 조금 요새 시대에 맞게요. 케이크 형태로다가 떡을 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팥떡을 케이크 모양으로 좀 쪄주세요 하고 시루처럼 그렇게 케이크 모양으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시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른 것이 아닌 통째 모양의 모양 떡을 해서 쪄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 시루에 앉혀서 팥떡을 찌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방앗간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팥떡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게 명주실하고 북어하고를 준비를 하세요. 이 턱어사 지낼 때는요. 북어하고 명주실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향꽂이는요. 따로 준비하시지 말고요. 종이컵에다가 소금을 채워서 그거를 향꽂이로 쓰신 다음에 그거는 재래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래를 일단 올리시고요. 그리고 재래 올리시는 방법은 제가 조왕신 때 설명을 드렸죠. 3배를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3배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상차림을 제가 또 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면 떡을 놓으시고요. 시루떡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 오색 과일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북어의 명주실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요. 그 북어의 명주실 감은 거를 떡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막걸리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막걸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큰 대접 같은 데다가 하나 가득 따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상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준비는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초에 불을 켜시고 향을 피우셔가지고 이제 삼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배가 끝나시고 나서는 축원을 하시는데요. 이제 터에 고하는 터주님께 어떤 내용을 이제 고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런 내용을 구하시면 됩니다. 천지신령님께 고합니다. 명년 몇월 며칠 터주님께 제례하오니 이터 전에 사업장사 대운 주시고 번창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사 하시는 분들이 가게에서 이 터고사를 지낼 때는요. 이 상차림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면 카운터에 차리시면 되는데요. 카운터가 자리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여기에 다 못 차리게 했다 할 때는 카운터 주변에다가 차리시면 됩니다. 가게 사업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서 북쪽이나 동쪽에 상차림을 하셔가지고 재례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원까지 이렇게 다 끝나셨으면 고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올린 막걸리를요. 이 주택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터전에다 이렇게 좀 뿌리시고 문전에도 뿌리시고 하시는데요.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뿌리지를 못하니까요. 이 그릇에 들고 이렇게 두르듯이 이렇게 방방마다 이렇게 다니세요. 그래서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베란다고 이렇게 쭉 훑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방 그 싱크대에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북어에 이제 명주지를 이렇게 감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 두시냐면 들어오는 현관 위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터고사는 1년에 한 번 동짓날에 올리는 그 연중 행사기 때문에요. 그 북어는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업장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례를 올리는 이 음식들은요. 골고루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아요. 이 터고사를 지냈으면 이제 떡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위에 좀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드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례를 올린 이 음식들은요. 말하자면 이 운과 복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 드시거나 즉시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드시거나 해서 이렇게 음식을 좀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래를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장사 하시는 분들은 특히요, 장사가 참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뚝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손님들이 뚝 끊겼다거나, 왜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지 하고, 사업 장사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막히시는 경우에, 이 터고사를 한번 지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속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터고사를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속 선생님을 모셔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사를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올해부터 이 터에 있는 터주님한테 운과 복을 달라고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을 때는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어떤 분이 운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운과 복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운과 복을 생기게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올해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삼재가 들었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 전체의 삼재를 내가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터에 고사를 지낸다거나 조항신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터에서 운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운을 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전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요.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려서 해마다 하셔가지고 효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든 운과 복을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